어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전남 동부 지역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잠시 주춤했지만 밤부터 또다시 폭우가 예보돼 긴장감이 높습니다. 광양 지역의 첫 관광 민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구봉산 일대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여수산단 내 한 대기업이 상공회의소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납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의 입지가 서울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등 유치 경쟁에 나섰던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하루 300mm가 넘게 내린 비로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곳곳이 침수돼 현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잠시 주춤했지만 밤부터는 폭우가 내릴 예정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학생의 한 명이 숨지고 주택 2가구가 완파된 광양시 진상면의 한 야산. 원래 있던 주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토사와 주택만이 흉물스럽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곳에 원래 있던 주택 2가구는 산사태로 잔해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굴착기가 토사와 잔해를 정리해보지만 빗속에서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좀 누그러져야지 이게 지금 되지 작업이 되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거 물하고 너무 해석이 돼가지고. 산사태로 집을 잃은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속이 지금도 벌벌벌 떨리고 집에도 못 들어가니까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 그냥. 어제 저녁 폭우로 공사 중이던 여수 중림저수지도 붕괴됐습니다. 임시로 막아뒀던 제방이 무너지고 배수로가 넘치면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농민들은 저수지 일대 토목공사가 늦어져 침수 피해가 났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비가 앞으로 계속 온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누누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얘기는 아주 이 회사에 듣지를 않아요. 택배를 모아 배송하는 터미널 주차장 일부 지반은 많은 비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주차장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면서 한때 택배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여수 309mm, 순천 219mm, 고흥 335.5mm, 광양 23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비가 주춤했지만 장마 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적은 비로도 산사태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 지역에서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토목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어제 집중호우로 광양시 진상면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산사태 지점 위쪽에서 이루어진 토목공사와 산사태와의 연관성,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신속한 진상규명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남청 광역수사대 산업안전팀에서 사건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 위쪽에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집중호우로 중단됐던 경전선 순천 광주 송정역 노선의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코레일 광주 전남 본부는 선로 내 토사 유입이 발생했던 벌교 조성역 구간을 복구하고 안전 점검을 마친 뒤 오늘 첫 열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장마 기간 중 기상 상황과 선로 상태에 따라 열차 운행 여부가 변경될 수 있다며 이용객들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에서 정박 중이던 1톤급 어선이 침몰됐습니다. 어제도 고흥 여호항과 구암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 2척이 강풍에 고정줄이 풀려 표류하다가 육상으로 인양됐습니다.
해경은 장마철에는 사전에 고정줄 등 선박 상태를 점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봉산 일원에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만 일원이 내려다 보이는 구봉산입니다. 이 구봉산 일원 214만 제곱미터 면적에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하나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양 지역의 첫 대규모 관광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시행사인 LF 네트웍스는 1,4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4년 준공 목표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률도 70%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내년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2월 착공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에는 27월 규모의 골프장과 숙박시설, 휴양시설 등 체류용 관광시설이 조성돼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봉산 정상에 전망대가 있고 그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어린이 테마파크가 조성될 계획이 있으므로 그런 것들과 연결하면 아주 훌륭한 관광단지가 조성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강 또는 옥룡, 진상 이런 쪽 계곡 쪽을 많이 찾는 관광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구봉산 관광단지를 통해서 우리 관광 산업도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많이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토지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토지 보상가를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는 데다 지역 환경단체들의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론 또한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중심에는 이 골프장 건설이 들어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 관광단지 내에서. 그래서 저희들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골프장 관련해서는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의 첫 번째로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자된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만큼 남은 현안을 지역사회와 어떻게 풀어내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앞으로 광양시의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도 보름여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만 모두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6명이 여수 사우나 이용자이거나 그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사우나 이용자 관련 확진자 11명 가운데 5명이 백신 1차 접종자라며 다른 1차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도 여수 사우나 이용객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여수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전 시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여수시에 건의했습니다. 여수 시민협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며 광양시처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협은 현재 여수시가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1,828억 원에 이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500억 원 가까이 된다며 지역 경제에 투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 산단 내 한 대기업이 올 상반기 상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회비 납부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지난 3월 치러진 상위 회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산단 내 모 그룹 계열사들이 올 상반기 여수 상위 회비 마감 시한을 넘기고도 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회비를 밀린 적이 없던 터라 그 이유와 관련해 무성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난 3월 상위 회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위 회장 선거 때마다 대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는데 이번 회장 선거에서는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상반기 영업 실적도 장사 이래 최고의 호황을 기록하면서 경영이 어려운 탓도 아니라는 점은 이런 추측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위 회장 선거가 유례없이 치열해 이 같은 후유증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시한 내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거 후유증이 봉합되는 분위기에 역행하고 상위가 내건 혁신과 쇄신에 정면으로 반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수 상인은 해당 기업이 상반기 마감 시한을 넘겨 유일하게 회비를 미납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제 납기를 좀 지나더라도 내기를 다 이제 납부를 해주셨죠. 2월 말기쯤 해가지고 좀 일부 회원사에서 아직 납부를 좀 안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좀 납부를 조금 이제 벌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저희도 알 것 같고요. 해당 기업은 이와 관련해 그룹 전체적으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회비 납부가 미뤄지고 있고 조만간 납부할 것이라며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공회수 회비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자 사회 환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수상위가 대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선도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건희 미술관의 입지가 서울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유치 경쟁을 벌였던 지자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를 서울의 용산과 송현동 두 곳으로 결정했으며 자신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존중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지난 4월 기증 당시 일부 작품을 광주와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 미술관에 보내 지역 균형의 형평성을 살렸다고 강조했지만 유치 경쟁에 나섰던 남해안 남중권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수원 등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중계약 논란이 불거졌던 광양 황금 택지지구 일부 채비지 관련 소송에서 조합 측이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1 민사부는 지난 1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초 계약을 체결한 A 업체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황금지구 토지구획 정리 조합 측이 소유자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합 측과 두 번째로 계약을 체결했던 B 업체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 모집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와 총동문회가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당시 약속했던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총학 대표인 고용진 여수시 의원은 지난 2005년 여수대학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합에 찬성했지만 희생양이 되었을 뿐이라며 정부와 학교 측은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양해각서에 명시된 의대와 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여수사랑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여수시와 GS칼텍스 노사는 오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억 3,200만 원 상당의 여수사랑 상품권 구매 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사랑 상품권은 여수시가 지난 2000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해 지난 한 해 664억 원, 올 들어서는 5월 말까지 185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마중 나왔다가 학부모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순천시 연항동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30대 교사 A씨가 학부모 차량에서 원생을 하차시키다 갑자기 뒤로 밀린 차량에 끌려간 뒤 철제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경사로인 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가든마켓을 둘러싼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관련해 순천시가 운영 방침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